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의 무게를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양동익. 그는 공정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인의 부회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였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쩌면 그 순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눈이 있습니다. CCTV라는 차가운 눈이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공정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상인의 일을 피하려던 양동익. 그때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적 있느냐고. 관계는 그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약점을 쥔 사람과 잡힌 사람. 두 사람은 이제 함께 분리수거를 하며 캠페인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 그 안에는 참아야 하는 사람의 억울함과 이긴 사람의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이런 관계를 한 번쯤 겪어봤을지 모릅니다. 참아야만 하는 자리, 참게 만드는 자리. 한편 공대한과 양동숙 두 사람 집안. 원수 집안입니다. 만나면 으르렁대야 하는 사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주먹을 맞대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같은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 무게를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 원수보다 더 가까운 건 어쩌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선혜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마저 집을 떠났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선혜는 평생 이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텨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기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이희경을 직접 만났을 때 나선혜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며느리. 사랑이 죄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입술. 나선혜는 일갈했습니다. 이혼부터 하라고. 하지만 말은 쉬워도 마음은 복잡합니다. 가족이 흩어진다는 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나선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온 집안을 흔들 거라는 걸. 공대한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 이희경이 집으로 돌아와서도 뻔뻔하게 맞섰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이 죄가 아니라면 배신도 죄가 아니란 말인가요? 반면 양동숙은 달랐습니다. 남편 민용길이 훔친 명품과 돈을 돌려주며 이혼을 요구했을 때 양동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못한다고. 버티기로 들어간 겁니다. 같은 배신을 당하고도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공대한은 끊어내기로 했고 양동숙은 붙잡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각자의 방식으로 아픔을 견디고 있을 뿐이죠. 그 무렵 공주아와 양현빈이라는 두 젊은이. 회사 동료이자 어린 시절을 함께한 인연이었죠. 황보혜수라는 사람이 사내 연애를 부추겼습니다. 그때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 사이라고. 공주아는 어쩐지 서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공주아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현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잘 컸다고. 애정 어린 뿌듯함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양현빈의 오피스텔에서 야근을 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정성스레 쌈을 싸줬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아가 소개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친구 김소혜의 제안이었죠. 양현빈은 괴로워했습니다. 친구 사이라고 선을 그었던 건 자신이었는데 막상 공주아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양현빈은 결국 소개팅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마음이었죠. 다행히 공주아는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소개팅이 아니었던 겁니다. 양현빈은 안도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주아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소개팅 한 거였으면 깨버렸을 거라고. 싫어서라고.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공주아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던 그 순간 그들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희경과 민용길.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죠. 공주아와 양현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편의 바람 상대를 찾아 나선 양동숙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장면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원수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된 이 순간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편 양동익은 여전히 공정한을 향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관계를 쌓아온 지역구 실세 황 의원. 그 사람이 공정한과 만나는 걸 목격한 겁니다. 양동익은 아내 차세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자식의 목표는 나라고. 과거부터 쌓여온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쩌면 양동익은 평생 공정한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첫사랑도 공정한에게 빼앗겼고 이제 정치적 야망마저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때로 이런 감정을 견디며 삽니다.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삶. 늘 한 발 뒤처진 것 같은 기분. 양동익의 얼굴에는 그 모든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 두 사람은 상인회로 묶여 함께 일해야 합니다. 약점을 쥔 자와 잡힌 자. 하지만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대한과 양동숙. 원수 집안이지만 같은 아픔으로 손을 잡은 두 사람. 그들의 동맹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주아와 양현빈.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두 사람 앞에 놓인 불륜의 현장. 이 비밀을 알게 된 지금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쌓여가고 그 선택들이 모여 한 가족의, 한 집안의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무릎을 꿇었던 사람도, 주먹을 맞댔던 사람도, 고백했던 사람도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조금씩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양동숙이 그 현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공주아와 양현빈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나선혜가 흔들리는 집안의 기둥으로 어떻게 버텨낼지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